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리조또를 준비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깊은 냄비를 이용해서 생쌀을 볶고 그 다음에 육수를 넣고 이렇게 리조또를 만들어요. 얘가 국내에서 보면 우리나라 죽을 만들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긴 하는데 레시피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스텐팬 냄비를 이용하지 않고 요걸 하게 되면 초보자들은 바닥에 쌀이 눌러붙거나 좀 탈 염려가 있어서, 코팅팬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쉽게 준비되어 있는 코팅팬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리조또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쌀 설명을 드리면, 이탈리아 리조또는 이탈리아 쌀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쌀과 국내 쌀과 좀 다른 점은 전분이라든지 쌀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쌀을 재배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 쌀을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 국내에 널리 있는 백미를 이용할 건데, 생쌀을 원래는 리조또는 볶아서 리조또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쌀을 불린 다음에 물기를 싹 제거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불린 쌀과 그 다음에 레지아노 치즈, 그 다음에 양파를 다진 거예요. 다진 양파, 그 다음에 버터, 소금, 후추, 오일, 이게 끝입니다. 근데 가정에 뭐 치킨 스탁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뭐 사골 육수를 끓여 놓으셨다, 뭐 그런 육수가 있으면 많이 활용하셔도 돼요. 육수가 어떤 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리조또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그게 없는. 없는 버전, 그냥 자취생들을 위한 그냥 뭐 맹물을 쓰셔도 돼요. 근데 레지아노 치즈도 사실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양파를 먼저 볶고 쌀을 볶을 건데, 이게 자칫하다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쌀을 너무 잘 못 볶으면 쌀알이 깨지고 그러거든요. 가정에서는 약불로 해놓으시고, 불이 올랐다 싶으면 오일 좀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진 양파를 드세요. 그리고 소금, 후추, 밑간. 얘는 거의 공식이네요. 어떤 거? 파스타 때는 제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페퍼론치노나 그런 게 들어가는. 파스타 만들 때는 양파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양파의 단맛 때문에 파스타가 자칫하면 달아질 수도 있고, 소스가 좀 양파 맛 때문에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때는 다진 마늘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리조또 할 때는 다진 양파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쌀이다 보니까 쌀에 약간 단맛이 들어가면 맛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리조또 공식은 양파를 살짝 볶아주다가 하는 게 공식이긴 합니다. 처음에 양파가 조금 너무 익히지도 마시고 너무 덜 익히지도 마시고, 딱 봤을 때 익었다 싶으면 쌀을 드세요. 이게 제일 기본 리조또인가요? 근데 그냥 기본 리조또, 뭐 다른 재료가 필요 없이 그냥 쌀과 양파, 레지아노, 버터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리조또예요. 이걸 응용해서 뭐 육수가 달라진다거나, 이제 마트에서 사골 육수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사골 육수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지락 육수, 뭐 이런 거 육수가 달라지면 맛도 달라져요. 육수가 바뀌는 대신 내용물이 뭐 조개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닭가슴살, 요즘 운동 때문에 닭가슴살 집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썰어갖고 넣으셔도 되고. 보시되면 처음에 양파를 볶을 때는 기름이 있었지만 지금 쌀이 다 기름을 흡수해서 기름이 없거든요. 딱 이때쯤 됐을 때 육수가 됐던 맹물이 됐던 물을 좀 추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불린 쌀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쌀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타 같은 경우는 면을 따로 삶고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만테카레를 해서 에멀전을 해서 이제 파스타를 완성을 하지만 리조또는 생쌀이 됐던 불린 쌀이 됐던 원팬 하나로 다 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육수나 면수, 맹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해줘야 돼요. 물을 붓고 나서부터 좀 센 불로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탈 이유가 없어서. 얘 몇 인분이에요? 1인분이요. 한 100g 정도 될 겁니다. 쌀. 방금도 소금이랑 후추 넣으신 거예요? 소금이랑? 그쵸. 이제 계속 간을 해서 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소금, 후추 간을 하시는데 본인 입맛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본인이 좀 싱겁게 먹는다 그러면 좀 싱겁게 하셔도 되고. 와, 이거 엄청 튀네. 지금 이 주변을 엄청 튀네. 네. 이 튀는 거는 코팅팬이라서 그래요. 코팅팬에서 연습해 보시고 아 나 이제 좀 자신 있다 싶으면 무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아, 쟨 이 뎁스도 있으니까 덜 튀긴 하겠네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물은 그냥 뭐 적당히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쌀을 익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씩 드셔보세요. 육안으로는 절대 쌀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또 간도 보면서 면 육수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얘가 익을 때까지 어느 정도 면수 보강은 필요하다. 그렇죠. 넣고 졸이고 하면서 익힌다. 네. 근데 소금을 처음에 좀 많이 넣는 거랑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하시는 거랑 맛은 차이 없는 거죠? 차이는 없죠. 대신에 이제 조금씩 넣으면 실패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처음에 왕창 넣다가 쌀을 더 넣는 것보다는. 그렇죠. 쌀을 더 넣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넣으면서 본인 입맛에 맞추면 돼요. 얼추 쌀도 익었고 간도 좀 맞아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게요. 버터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레자나 치즈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소금. 그 점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점도는 이제 보여드릴 건데 레지아노 치즈하고 버터를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육수 조금 넣은 상태에서 계속 파스타 에머전 하듯이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죽이랑 비교했을 때는 죽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더 되직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더 되직하죠 죽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주걱으로 가운데 했을 때 이게 천천히 만나게 되면 완성이에요. 아 치즈 향이 확 나네요. 무슨 이유예요? 실패했다기보다는 좀 끝입니까?